지은아, 이제 그만 숨기고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 회사 동료들에게 솔직해지는 게 내게도 좋을 거야. 상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서 울렸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상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네. 무슨 말씀? 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상사는 한숨을 쉬며 책상 위에 놓인 내 이력서를 가리켰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거 나 알아. 그리고 그걸 숨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회사는 다양성을 존중해. 이번 팀 빌딩에서 내 이야기를 공유해봐. 그게 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 이름은 김지은, 28살.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 하지만 내 안에 숨겨진 비밀은 평범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건 금기였다.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친구들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상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지난 회사 파티에서 내가 민지와 가까이 있는 걸 봤나 보다. 민지, 내 동료이자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람.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팀 빌딩 미팅이 시작됐다. 모두가 모인 회의실에서 상사가 나를 불렀다. 지은 씨, 오늘 내가 특별 발표를 해줄래? 내 손이 떨렸다. 민지가 앞자리에 앉아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26살,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밝고 활기찬 여자. 우리는 프로젝트로 자주 만났고 점심시간에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하루를 밝혀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걸? 나는 마이크를 쥐고 일어섰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 진짜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여자를 좋아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 눈을 피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색해했다. 민지의 표정이 변했다. 놀라움. 아니, 더 복잡했다. 미팅이 끝난 후 민지가 나를 찾아왔다. 지은 언니, 그게 정말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숨겨왔어. 미안. 그녀는 갑자기 나를 끌어안았다. 왜 미안해? 나도.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작아졌다. 나도 언니를 좋아해. 오래전부터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게 현실인가? 상사의 요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우리는 그날 저녁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민했다고 했다. 가족 때문에 숨겼지만 나를 만나면서 마음이 변했다고. 우리는 손을 잡고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한강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주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지은이 레즈비언이래. 민지랑 사귄 데 누군가 내 발표를 왜곡해서 퍼뜨린 거였다. 상사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강요한 게 잘못이었나 봐.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부모님에게까지 소문이 퍼졌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애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울면서 대답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저예요. 민지와 나는 더 가까워졌다.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제주의 바다를 보며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는 듯 했다. 하지만 제주에서 돌아온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민지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난 거였다. 그는 민지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우리 관계를 질투했다. 민지야, 내가 그런 쪽이었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의 말에 민지가 동요했다. 민지의 전 남자친구, 준호는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는 민지의 대학 동창으로 오랜 친구였다. 민지, 너 진짜 지은이랑 사귀는 거야? 그건 착각이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의 눈빛이 집착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 오빠, 그만해. 나 이제 지은 언니랑 행복해.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에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동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민지를 보호하려 애썼다. 민지야, 무시해.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우리는 함께 서울의 골목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김치를 사 먹고 한옥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우리의 사랑을 확인했다. 민지는 언니, 나 가족한테 말할까? 라고 물었다. 나는 천천히 해. 나도 부모님 설득 중이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그런 게 가능하냐? 사회가 내를 받아줄까? 라고 하셨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감정을 나눴다. 가을에 단풍이 물든 남산을 오르며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언니, 나중에 결혼하자. 해외에서라도 민지의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준호가 민지의 가족에게 우리 관계를 알린 거였다. 민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민지야, 집으로 와. 그런 더러운 관계 끊어. 민지는 울면서 나에게 매달렸다. 언니, 어떻게 해? 나는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함께 민지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민지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이 분노로 타오르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민지,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이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 이게 제 진짜예요. 지은 언니를 사랑해요. 가족의 침묵이 길었다. 결국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노력해볼게.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나를 불러 지은아, 내 발표 때문에 팀 분위기가 안 좋아. 잠시 휴가 가는 게 어때? 라고 했다. 나는 분노했다. 상사님, 이게 제 탓인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휴가 중에 민지와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해운대 바다에서 우리는 파도를 보며 웃었다. 언니, 영원히 함께하자. 민지의 말이 따뜻했다. 그러나 여행 중에 준호의 메시지가 왔다. 민지, 내가 후회할 거야.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무슨 증거? 우리는 불안해졌다. 돌아온 후 준호가 우리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민지의 사진을 회사에 뿌렸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지가 남자랑도 사귀었대. 민지는 상처받았다. 언니, 나 과거가 있어서 미안해.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이 중요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다. 민지가 정말 나만 사랑하나? 그 의심이 우리 관계를 흔들기 시작했다. 의심은 점점 커졌다. 민지가 준호와 연락하는 걸 봤다. 왜 연락해? 무슨 일? 내가 물었다. 민지는 그냥 끝내려고 와라고 했지만 눈을 피했다. 나는 불안했다. 한국 사회의 압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LGBTQ 커뮤니티가 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시선이 많았다. 우리는 홍대에서 열린 프라이드 행사에 몰래 갔다. 거기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민지를 끌어당겼다. 민지, 나랑 가자. 지은은 내게 안 맞아. 나는 화가 나서 그를 밀쳤다. 그만에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경찰이 왔고 우리는 피곤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민지가 울며 말했다. 언니, 나 무서워. 준호 오빠가 과거 비밀을 폭로할까 봐. 무슨 비밀? 민지는 털어놨다. 대학 때 준호 오빠랑 사귀었지만 나 여자도 좋아했어. 그래서 헤어졌어. 하지만 오빠가 그걸 이용해 나는 충격받았다. 하지만 그녀를 용서했다. 괜찮아. 함께 해결하자.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 스토킹 신고를 했다. 법정에서 준호는 민지를 사랑해서 그랬다. 라고 변명했다. 재판은 길었지만 우리는 이겼다. 준호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승리 후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는 서울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배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내 가장 친한 동료, 수진이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나를 질투했다. 지은아, 내가 민지랑 사귀는 거 내가 상사님께 말했어. 내가 너무 잘 나가서 수진의 고백에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왜? 우리가 친구잖아. 내가 소리쳤다. 수진은 내가 레즈비언인 거 알았을 때부터 불편했어. 한국에서 그런 게 정상인가? 그녀의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민지도 화가 났다. 수진 언니, 그건 편견이야. 우리는 수진과 절교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더 나빠졌다. 상사가 지은아,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좋겠어 라고 했다. 이동 후 민지와 나는 떨어져 일하게 됐다. 거리가 생기면서 오해가 쌓였다. 민지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다. 왜 늦어? 내가 물으면 질 때문이야 라고 했다. 어느 날 민지의 핸드폰에 준호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밤 만나자. 나는 분노했다. 이게 뭐야? 민지는 오해야. 끝내려고 만난 거야. 하지만 믿기 어려웠다. 싸움이 시작됐다. 너 아직 준호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소리쳤다. 민지는 울며 아니야. 언니만 사랑해. 하지만 나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비가 오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비가 쏟아지는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했다. 한국의 사회가 우리를 용납할까? 부모님의 반대, 동료들의 시선, 모든 게 무거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의 전화였다. 언니, 어디야? 미안해. 나는 받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지를 피했다. 그녀의 눈이 붉게 부어 있었다. 상사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내 상황 알아. 하지만 회사 정책상 그는 해고를 암시했다. 나는 절망했다.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털어놨다. 아빠, 엄마. 저 민지 사랑해요. 하지만 힘들어요. 어머니는 울며 안아주셨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사회가 변하고 있어. 아버지도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라고 하셨다. 가족의 지지가 위안이 됐다. 민지와 화해하려 했다.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야, 미안. 의심해서. 그녀는 나도 잘못했어. 준호랑 완전히 끊을게.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았다. 봄에 벚꽃이 피는 여의도에서 산책하며 사랑을 확인했다. 언니, 우리 해외로 가자. 캐나다에서 결혼해. 민지의 제안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고조되는 위기가 왔다. 준호가 복수로 우리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다. 레즈비언 커플, 회사에서 스캔들, 소문이 인터넷에 퍼졌다. 네티즌들의 악플이 쏟아졌다. 한국에서 그런 게 왜? 추하, 우리는 상처받았다. 민지의 가족이 다시 반대했다. 민지야,
그만둬. 내 인생 망칠 거야? 민지는 동요했다. 언니, 나 옷 포기할까?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안 돼.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민지는 사라졌다. 며칠 후, 그녀의 메시지, 미안해. 가족 때문에 헤어지자 배신감이 밀려왔다. 나는 울며 그녀를 찾았다.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민지야, 나오. 그녀가 나왔다. 눈이 빨개진 채. 언니, 나 못해. 압력이 너무 커. 그녀의 말에 나는 무릎 꿇었다. 제발. 사랑해. 하지만 그녀는 문을 닫았다. 그날 나는 모든 걸 잃은 듯했다. 친구들에게 털어놨다. 그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했지만 내 가슴은 텅 비었다. 몇 주 후 나는 새 직장을 구했다. 스타트업에서 LGBTQ 친화적인 곳이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민지를 잊을 수 없었다. 밤마다 그녀를 꿈꿨다. 새 직장에서 나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한국의 IT 업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회사였다. 동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지지해줬다. 지은 씨, 용감해. 그 말에 힘을 얻었다. 부모님도 점점 받아들이셨다. 어머니가 민지 소식 들었어? 그녀도 힘들어할 거야 라고 하셨다. 어느 날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만나자. 나는 망설이다 만났다. 공원에서 그녀를 봤다. 민지야. 그녀는 울며 말했다. 미안해. 가족 압력에 굴복했어. 하지만 못 잊어. 그녀는 준호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가족을 설득했다고 했다. 엄마가 이제 이해하려 해.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여름에 강원도로 여행 갔다. 산과 바다에서 우리의 사랑을 되새겼다. 언니, 이번엔 포기 안 할게. 민지의 약속이 진심이었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후회하며 사과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편견 때문에. 이제 나도 깨달았어. 우리는 용서했다. 수진의 도움으로 회사 소문을 바로잡았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우리는 결혼을 준비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지만 해외에서 하기로 했다. 부모님들이 동의했다.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의 축복이 눈물겨웠다. 하지만 마지막 충돌이 왔다. 준호가 다시 나타나 민지, 내가 날 버린 대가야 라고 협박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엔 증거가 충분해. 그는 체포됐다. 그 사건 후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결국 우리는 캐나다로 가서 결혼했다. 토론토의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은, 영원히 사랑해. 민지의 맹세가 내 가슴을 채웠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함께 살았다.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다. 우리는 LGBTQ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상사의 요구가 시작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꿨다. 배신과 충돌을 이겨내며 우리는 더 강해졌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한강다리에서 우리는 다시 안겼다. 민지야, 고마워. 그녀의 미소가 모든 걸 말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지만 진심이라면 가능하다.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행복하게, 함께.